지프 원스타 다이어리부터 김유란 인사드립니다. 네, 리더님들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를 보내시고 나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너무 신나시죠? 네. 저희가 다이어리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유니스타즈에서 다이어리 강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 리더님들 아시나요? 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너무너무 안 되고 있는 다이어리 쓰기처럼 참 안 돼요. 네, 맞아요.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다이어리 강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다이어리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다이어리 쓰는 게 어렵죠. 왜일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록을 안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기록 안 하는 이유, 쓸 시간이 없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 쓸 내용이 없다. 다른 분들이 너무 잘 쓰니까 저렇게 써야 되나? 비교될 것 같은데 부담스럽다. 3일 쓰고 밀려서 포기한다. 이미 나 머리에 다 있는데 왜 적어야 돼? 안 써도 나 승급했지롱. 써도 박히는 게 없던데요? 제 성격상 꾸준히 못합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기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혜밀님은 몇 개 해당되세요? 저는 한번 살펴봤는데 한 6개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유란 스폰서님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이 너무 잘 쓰니까 부담스럽다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당연히 저를 뭘로 보시고 저기 있는 얘기가 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게 해당됐기 때문에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죠. 나는 왜 저런 것들 때문에 다이어리 쓰는 게 어려울까? 쓸 시간이 없다라는 나의 생각은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구나. 다른 분들이 너무 죄송해요. 이미 머리로 다 알고 있다는, 내가 이 머리로 알고 있다는 거, 다이어리 자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다이어리란 기록은 설계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안 써도 승급했는데 이거는 그럼 안 쓰는 내 파트너도 나와 똑같이 승급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성격상 잘 못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은 내가 유산화에 대한 정체성이 재정비되면 해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돌이켜봐서 내린 생각들을 이번 강의에 다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 유산화의 정체성 재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이 되게 멋있지 않나요? 근데 별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내 성격상 꾸준히 못한다, 다른 사람들과 내가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지긋지긋하게 했던 이 얘기, 현금 흐름의 4분면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E나 S4분면의 일이었죠. 직장인이었고 자영업자였으니까 E, 직장인, S,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에 속했는데, 유산화 비즈니스를 한 이유는 B사분면, 사업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무려 B사분면의 일이어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유산화 비즈니스가, 내가 유산화 비즈니스로 해야 되는 역할이 판매자일까? 이런 고민을 했던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유산하시는 분에게 판매를 잘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산화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것은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동의하시죠? 네. 네. 그러면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만드는 자가 되면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사람이 돈을 벌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유산화에서 필요한 리더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요? 바로 시스템을 만드는 자, 즉 사람이 돈을 벌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죠.
어렵죠. 사람이 돈을 벌게 어떻게 그거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 오죠. 그럼 복제라는 것이 김유란처럼 하면 그게 복제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영업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고 손님을 응대하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가정주부로 또는 직장인으로 있었던 분들이 저의 자연스러운 손님과의 대면은 그거를 따라하고 복제하기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누구나 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규칙과 툴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좋은 회사를 찾는 4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요. 효과가 입증된 실행 계획을 제공하는 회사인가? 그걸 찾아야 된다고 해요. 이 얘기는 즉 복제가 잘 되는 일관성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회사인가? 라고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는 교육 시스템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복제해야 될까요? 안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바로 성공의 8단계입니다. 네. 유산화에서 성공하는 절대 규칙, 성공의 8단계를 복제하면 그것이 바로 아주 훌륭한 회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성공의 8단계를 우리 다이어리에 넣어놨어요. 근데 리더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이어리를 한번 훑어볼게요.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이 다이어리, 우리 그룹의 유니스타즈 다이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에 대한 페이지도 우리 그룹 다이어리에 있고요. 명단에 대한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기본적으로 가이드해주는 요약도 있고요. 쇼더 플랜을 하는 순서와 방법들도 적혀 있고요. 또한 소비자나 파트너를 후속할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노트로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비만 돼 있는 것뿐이 아니라 이런 줄 노트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소비자를 후속하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 이 노트까지 따로 만들었어요. 이 노트 작년에 없었거든요. 이 은박에 저 은박을 넣으려고 제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들고 다닐 때 멋스럽게 비즈니스 하자는 생각으로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페이지 넣었고요. 이 다이어리가 바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복제가 가능한 툴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다, 쓸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책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비즈니스 활동이 아주 간단해요. 특히 유산화는요. 내가 먹고 쓰고 애용한 바른 그 경험을 2명에게 소개를 해서 전달을 하면 수익이 생깁니다. 지금은 세일즈 보너스 때문에 1명한테 전달을 해도 생기죠. 아주 심플한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동그라미예요. 유산화는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사람을 많이 모집하는 것도 아니라 시간을 써야지 가능한 일인데요. 시간을 투자하는 일, 근데 시간 관리하는 일에 쓸 시간이 없다면 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단은 나 이 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시간을 써볼게요. 시간을 관리해 볼게요. 그겁니다. 그럼 그 시간을 어디에다 써야 되냐면 바로 이거죠. 배우는 시간, 가르치는 시간, 알리는 시간에 쓰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에 저장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간 계획표에서 배우는 시간, 가르치는 시간, 알리는 시간을 내가 적어놓을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데요. 더더군이나 가르치는 시간은요, 이 페이지에서 내가 뭘 가르쳤는지, 뭘 가르칠 예정인지 그거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유산화, 유니스타즈, 그룹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안 써도 승급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내 파트너도 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나만 혼자 잘 때면요, 그건 개인기예요.
근데 이 일에서는 복제가 필요하죠. 개인기만 능수능란해서 내가 성장을 한다면 성공 패턴은 전수되지 않고요. 복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전환하셔야 되는데 개인의 영역에서 내 팀의 영역으로, 즉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복제를 시켜서 앞으로 생길 나의 팀에 영향을 줄까 이렇게 확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사람이 돈을 벌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 사람이 우리인 거지, 잘 파는 사람, 내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나만 잘 되는 게 유사나 비즈니스의 그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하셔요, 저한테. 아니, 핸드폰을 정리하는데요? 굳이 다이어리 필요한가요? 그럼 저는 묻습니다. 리더님, 우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자예요. 사람이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 그러면 그 핸드폰에 이런 페이지 있으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파트너 누구의 목표 관리? 라고 써있죠. 실제로 이 페이지는요, 박경재 스타님이 팀에서 팀미팅을 하는데 쓰신 거를 베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카피해 왔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마저 할게요. 그래서 방법을 몰랐다가 이제부터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방법을 몰랐다면요, 요거를 먼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이어리는요, 내가 그저 열심히 쓰는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도구다라고 약간 외워두시고요. 다이어리는 시스템, 다이어리는 시스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유니스타즈 다이어리는 특히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 유니스타즈 다이어리 아니어도 그냥 다이어리 잘 쓰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완벽히 유산화에 맞는 목적을 담은 다이어리라고요. 시중에 있는 다이어리랑 완벽히 달라요. 어떤 목적인지 아시나요? 네, 안 물어볼게요. 바로 성공의 8단계가 복제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그룹의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꿈과 목표 설정을 가이드하기 위해 이 버킷리스트 페이지가 있어요. 버킷리스트 쓰라고 하면 저는 좀 어려운데요. 그걸 굳이 왜 비즈니스랑 무슨 상관인데 써야 되죠? 이런 피드백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전하는 목적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 돈이 많으면 되나요? 부를 그냥 구축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래요. 그것도 최종 목적은 아니다. 부를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다 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본인의 책에 기술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멋진 인생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멋진 인생과 리더님들이 생각하는 멋진 인생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멋진 인생,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버킷리스트 부분은 제가 매우 약한 부분이라서 우리 조아름 에밀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네,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스타즈의 다이어리는 정말로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필수인 이 성공의 8단계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담았을까 할 정도로 모든 스타 다이아몬드님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끌어 주셨던 선행하신 리더님들의 노하우를 정말 집약적으로 담았습니다. 성공의 8단계에서 꿈과 목표 설정이 1번인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고, 그것이 또 유산화의 경영 이념과도 맞잖아요. 유산화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삶을 설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서서히 되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죠. 그리고 나의 꿈보다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꿈이 조금 더 중요하다 보니까 막상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나는 뭘 원하지? 질문을 하면 퀘션 마크가 떠요. 그쵸? 그래서 리더님, 우리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볼까요? 하면 많은 분들이
1번 큰 집으로 이사 가기, 2번 차 바꾸기, 3번 해외여행 가기. 그러고 안 나와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리더님, 유산화로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했더니 선생님, 저는 일단은 아이들이 없고 물 먹이면서 남편이 없는 곳에서 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 좀 혼자,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곳에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삶을 다다다다다다 적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스폰서, 파트너 혹은 형제라인들끼리 서로 질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그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꿈은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유산화 안에서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리더님, 꿈이 뭐예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죠? 그거를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예요. 미팅을 하시면서 리더님, 20만 원이 매주 들어온다면 뭐를 하고 싶으세요? 거기에서 선행한 스폰서님들이 예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20만 원이 저는 이건 사실 이런 방법을 우리 강경민 다연님이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상상 버튼이 막 눌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게스트하우스 운영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톱이 늘 거칠었거든요. 만약에 20만 원의 그런 추가 소득이 계속 들어오면 저는 저의 손톱을 정말 예쁘게 하고 싶어요. 리더님은 어떠세요? 내가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20만 원을 위해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저 혼자서 한번 호캉스 가고 싶어요. 리더님, 그러면 호캉스 가기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좋으세요? 거기서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도심에 있는 호텔이 좋으세요? 아니면 좀 여유 있고 한적한 곳이 좋으세요? 저는 도심이 좋아요. 그럼 우리 도심 속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호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시그니엘? 그럼 우리 시그니엘에서 1박 하기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의 삶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나의 상상력이 확장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리더님, 그럼 매주 100만 원이 계속 들어온다면 어떤 삶을 한번 살고 싶으세요? 유산화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꿈을 이루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때 하면서 나의 예를 먼저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분도 난 사실 내가 가족들 데리고 한번 내가 다 쏘는 여행 한번 가보고 싶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쓰세요. 지금 쓰세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휴가 쏘기. 그럼 거기서도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어떤 스타일 휴가 가고 싶으세요? 휴양지? 아니면 도시? 그러면 쇼핑하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그럼 거기 한번 검색해봐요. 검색을 해보니까 리더님 싱가포르랑 너무 잘 어울리겠다. 그러면은 싱가포르 가족여행 쏘기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정말 나는 어떤 때 가슴이 뛰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리더님, 지금 내 상황이랑 상관없이 진짜 살고 싶은 삶을 상상해 본다면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지금 내 삶이랑 상관없이 우리 한번 전혀 지금의 삶이랑 상관없이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줄줄줄줄 나와요. 그럼 그거를 한번 금액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금액으로 바꿨을 때 그 최종의 그 한 달의 생활비, 그것이 바로 내 유산화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이 과정을 했을 때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 디렉터의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저의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하루를 보낼 것 같은지를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그냥 조금 더 나은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실체가 있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자, 어때요? 우리 유산화로 꿈과 목표 설정 완벽하게, 그리고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 맞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하지만 이런 과정이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이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는 지금도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대요. 하지만 매년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리더님처럼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주 수월하고 굉장히 재밌는 과정이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 채우지는 않았지만 내가 적은 것들을 정말 이룬 거는 무엇인지 트래킹을 해가며 가시는 리더님도 있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는 자기에 대한 목표를 적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목표를 다 이루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리더님들 쭉 보시면 11번에 54kg 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못 이루셨네요. 자, 이렇게 트래킹 해가면서 내가 잃었던 거, 리더님들 내가 적었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썼던 것들이 올해 돌아보니 이루어졌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적으시는 분도 있어. 잘 보시면 리더님들 여기 23번 52kg 만들기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저 옆에 또 있습니다. 54kg 만들기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헬라제 말고 셀라비보로 전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 함께하는 유니스타즈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트래킹 해가면서 살다 보니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아지고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 정말 꿈을 이루는 이 과정을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이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상상을 현실로 이뤄내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또 다른 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니스타즈 다이어리로 생긴 새로운 꿈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그 다음 결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결단에 대한 페이지가 있는데 결단을 얘기하면 조금 목소리가 가라앉죠. 결단을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단을 쓰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책을 가져왔어요. 너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꿈의 크기부터 바꿔라. 파산은 일시적인 상황이다. 가난과는 다르다. 가난은 일종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도 금액이 아니라요. 그냥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파산을 겪느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당신이 가난해지는 유일한 길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내 꿈을 이건 이뤄볼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가난한 자의 마인드가 됩니다. 우리 그룹은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 있게 요 페이지 고개러와 후속 관리를 결단한다에 서명을 용기 있게 해주세요. 이걸 서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개러와 후속 관리를 뭐로 할 수 있죠? 다이어리와 노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을 쓰고 만든 거예요. 사실 이 결단의 부분, 여기 부분은 좀 쓰기가 맞아요. 이 결단 부분은 왠지 내가 쓰면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많이들 안 쓰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쓰는 순간에 에너지가 듭니다. 빈칸으로 남길 수도 있지만 쓴다는 것 자체에 나의 결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필로 썼습니다. 마음이 볼펜으로 쓰기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연필로 썼어요. 저 세 번째는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지웠지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유산에 관련된 것은 연필로 썼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연필로 쓰는 그 순간에 저의 결단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연필로 썼습니다. 2월달에 서명을 했죠. 1월달에는 제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2월달에 저는 연필로라도 썼습니다. 리더님들,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써라? 연필로라도 쓰십시오. 다음. 네, 이렇게 쓰신다면 결단은 완성되신 겁니다. 결단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시면 돼요. 연필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 명단이 나오죠. 명단도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명단 쓰는 방법은요, 전년도 다이어리 강의, 유캠프 강의 박경진 스타님이 해주신 강의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대 부분도요, 그냥 아무데나 초대하는 게 아니고요, 초대 장소를 가이드를 좀 적어놨어요, 다이어리에.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냐면요, 초대 장소와 내가 적은 명단 매칭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명단을 보고 스폰서님 어디에 유캠프에 초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셀라비브 파티에 초대하는 게 좋을까요? 본사에 초대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매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하지 마시고요, 적어놓고 스폰서와 상담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명단과 초청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5번째 STP 쇼더 플랜이죠. 쇼더 플랜도요, 사실 이 명단이 작성이 된다면 너무너무 쉬워요. 쇼더 플랜 하는 방법이요, 화면에서 안 넘어가져가지고 멈춰가지고 한 번 눌렀는데 안 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 없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제 지금 퇴근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펼쳐져 있으니까 해결될 때까지 얘기를 좀 할까요?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뭐 시간을 더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쇼 붙였습니다. 여기 부분이요. 여기 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명단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명단 부분이 작성이 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명단이 어떤 이는 제품에 꽂히신 분이 있고요, 어떤 이 비즈니스에 꽂히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품에 꽂히신 분한테 계속 사업하자 하면 잘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에게 쇼더 플랜 하는 순서, 그리고 추가 수입에 관심 있으신 분에게 쇼더 플랜 하는 순서가 다이어리에 적혀 있어서 참고용 가이드로 스폰서와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런 상담이 필요 없이 셀라비브를 그냥 발라주기만 해도 비즈니스가 되는 상황이죠. 이것들을 명단을 통해, 스폰서 상담을 통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명단별 STP 순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게 한 페이지가 유니스타즈 다이어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쇼더 플랜은 넘어가고요. 이 부분도 박경지 스타님이 전년도 강의에 잘 해주셨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후속입니다. 후속은 우리가 재구매가 발생될수록, 또 사업자가 리더로 양성될수록 우리 인프라가 탄탄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 단계죠. 그래서 후속 노트를 따로 빼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후속 노트에 건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는 줄 노트로 이 대상자를 트래킹할 수 있게, 메모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솔직히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 제품 후속 관리가 필요하죠. 사업자도 초창기에 사업하겠다고 해서 내비를 두면 이 일은 안 되는가벼, 이 제품이 효과가 없는가벼 하면서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초보 사업자 또는 소비자는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파트너에 대한 후속 관리 페이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후속 관리하는 페이지는 또 다이어리에 준비되어 있죠. 실제로 네, 보시면 알겠지만 52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더님들. 52주 마음이 많이 무겁죠. 그래서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페이지를 받았을 때 와, 정말 52주 동안 내가 야심차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가 8장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정말로 한 해 동안 집중할 저의 키리더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컴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 둘째 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못했어요. 이 밑에 흰색을 보시면은 다 빈칸입니다.
하지만 리더님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초반에 이들을 내가 관리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올해를 돌아봤을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한번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이 안에서 리더수 2명이 나왔고요. 총 13번의 승급이 있었습니다. 2025년, 26년을 포함 서밋 2분 달성하셨고 지금도 서밋과 그로스 달성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님들 52주 빈칸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렇게 저처럼 초반에라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시작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에너지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파트너 후속하는 방법, 소비자 후속하는 툴이 우리 그룹 다이어리에 있죠. 그 다음은 카운셀링입니다. 카운셀링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데요. 카운셀링은 그냥 말로,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주간 계획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 본인의 일과를 쓸 수 있게 가이드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팀에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고개러를 다이어리로 받습니다. 보시면 주간 루틴 인증에서 다이어리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사한 스케줄을 사진 찍어서 톡방에 올리게끔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이어리에는 강의를 들었는지, 미팅을 했는지, 스폰서 파트너 또는 소비자와 소통을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간 일기표가 아니라 주간 계획표라고 써있죠. 이것은 일기 쓰듯이 내가 한 것만을 적는 게 아니라 일요일날 딱 각 잡고 앉아서 다음 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까 하면서 이렇게 적어내리시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복귀하는 시간을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톡방에서 다이어리 이렇게 받은 거예요. 어떤 분 보시면 텅텅 비어 있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52주 내내 열정을 다해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하지만 저희 팀 성장한 거 아시죠? 이 다이어리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툴을 통해서 카운셀링을 해야지 할 거지 이걸로는 이 비즈니스가 상당히 난해해진다는 거죠. 이것들 1번부터 7번까지를 다이어리와 노트를 통해서 복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 자산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어리를 쓰기 전에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이어리가 왜 필요해? 근데요, 다이어리 기록은요, 기억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공의 8단계를 내 비즈니스 안에서 이뤄내기 위해선 나의 설계가 필요한데요. 이 나의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페이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책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만의 의제를 설정하는 기술입니다. 나의 의제를 설정한다는 건 내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달성해야 되는 목표, 우선순위, 그것을 말해요. 그것을 설정하는 게 우리가 쉽지 않죠. 버킷리스트도 제대로 못 적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사분면에서 죽도록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나 목표나 실전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시간 관리하는 것은 이사분면에서 배우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너무너무 통탄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지도 않대요. 어차피 이사분면에서는 필요 없는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비사분면의 일을 하죠.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반드시 채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의 맵, 조직, 구축,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들리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 안치범 스폰서님께서 유선아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조직도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그 강의를 수십 번을 돌려보면서 맵을 그리라는 거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여기에 그 페이지가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뭘 적냐면 내가 멤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만약 멤버가 없다면 상상으로 이런 사람이 나의 파트너였으면 좋겠다. 멤버가 있다면 이들 중에 이 사람이 나의 키리더였으면 좋겠다.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맵을 그려 나가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가
지향할, 앞으로 나아갈, 만들어갈 나의 조직도니까요. 조직도가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아랫부분에서 시간을 배분하고 어떤 키리더에게 어떤 시간을 활용할까를 내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하나가 리더님들의 비즈니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 패턴 각자 잘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복제하실까? 복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론은 뭐가 나오죠? 뭐로 복제할 수 있죠? 다이어리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오죽하면 다이어리가 없으면 만나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는요, 나의 성공을 설계하는 툴입니다. 이거는 장식이 아니에요. 단언합니다. 다이어리는 성공의 8단계를 복제하는 복제 툴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죠. 유니스타즈인이라면 공통적으로 무조건 써야 할 거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브랜드는 아니어도 여기만큼은 우리 꼭 써야 되는 페이지입니다. 버킷리스트, 꿈과 목표 설정 때문이죠. 그 명단 꼭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단 하는 곳 적으시고 여기서 카운슬링이 진행되고 시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주간 계획표를 적으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계획, 왠지 아세요? 나의 맵을 그리면 스폰서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온라인상으로 통화로 충분히 맵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후속 노트죠. 후속 노트에서 진짜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리더님들 요거 책 좀 볼게요. 지금까지와 다른 재정적 삶을 살고 싶어서 유선화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요, 새로운 친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누군가의 수입은 그 사람과 가까운 친구 5명의 평균 수입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많이 들으셨죠?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인 사람이나 네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님들한테 말합니다. 26년도에는 새로운 저의 친구들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어떤 친구? 다이어리 노트를 같이 쓰고 같이 성장한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같이 이 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6년 새로운 나의 친구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2026년 새로운 나의 친구들아, 다이어리와 노트 우리 같이 쓰고 같이 성장하려고 약속해줘. 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친구가 되어주실 거죠?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네. 나 성장하고 싶어. 내 친구가 되어줄래? 나의 유유상종 친구들아. 네, 리더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는 다이어리를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뿜뿜하신 그런 눈빛들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리더님들, 우리 너무 과하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과하게 흥분하면 과하게 다운이 와요. 그래서 저는 잘 쓰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쭉쭉쭉쭉 가는 것만이 성장이 아닙니다. 떨어졌다 올라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은 일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일 수도 있어요. 다이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분을 보시면요. 1월 달에 야심차게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2월 달에 조금 5월 달에 조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쵸? 9월달에 많이 쉬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하지만 어때요? 11월달에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분은 현재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9월달 같은 날이 있다고 다이어리 쓰는 거 포기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자, 요분 보시면 1월달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아주 깔끔하게 쓰셨습니다. 9월달에 많이 쉬셨어요. 9월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미국 갔다 오고 우리 많이 지쳤나? 자, 이분 한번 볼게요. 11월 달에 다시 시작하셨고 이분도 지금 직급 도전 중이십니다. 1월 달에 아주 적극적으로 쓰셨어요. 야심차게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이 비게 되었어요. 이때는 바로 1월 마지막 주입니다. 4주도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마음이 불편해서 나름의 스티커를 붙였죠.
하지만 우리 비난할 수 있나요? 노력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본인의 성격대로 아주 자유롭게 쓰시지만 틀에 맞춰서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8월달에 많이 힘드셨어요. 비난할 수 있습니까? 자, 이분과 제가 상담을 하다가 자유노트에서 제가 어마어마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리더님, 많이 힘드신가요? 네, 스폰서님, 제가 조금 힘듭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리를 통해서 그분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셨고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10월달에요. 자, 여러분들, 다이어리와 노트를 대하는 태도. 자, 특히나 스폰서는 노트를 잘 쓰는, 다이어리를 잘 쓰는데 제가 못 쓴다?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여기서 저런 미팅을 안 해줘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룰로 한번 가져가 볼 건데요. 처음부터 완벽히 쓰는 게 아니라 의도해서 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잘한 페이지, 못한 페이지 둘 다 공존해도 괜찮습니다. 꽉 찬 페이지, 비어있는 페이지 누가 잘 쓰나 우리 경연대회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사업체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아, 네. 이게 너무 중요한데 리더님들 앞에 꿈과 목표 설정 거기서 상상하셨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한 돈을 벌 것인가? 거기에 자기만의 꿈만은 있진 않을 거예요. 가족, 사랑하는 가족, 내 지인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유산화로 가능하기 때문에 유산화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뤄낸다, 사업체를 구축하는 마음으로 이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이어리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폰서님, 파트너님 만날 때 이 규칙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잘 쓰든 못 쓰든 일단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내가 못 썼기 때문에 스폰서님 놔두고 왔습니다 하지 않기. 두 번째, 파트너의 다이어리와 노트가 비어 있어도 우리 화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30판 룰을 적용하세요. 네 번째부터는 화내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비어있다면 그 자리에서 리더님 같이 써볼게요 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마인드를 잡아주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30판 룰, 네 번부터는 스스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자, 기억력을 믿지 말고 노트를 펼쳐서 우리 다이어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 같이 지키도록 해요. 자, MBTI 배우 구매 가이드를 살짝 넣어봤는데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소 2권 이상을 구매해 주세요. 자,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보시고요. 첫 번째는요. 이분들은 일단 쓰세요 하고 줘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2권 이상 신규 파트너를 위해서 INTJ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티칭을 위해서 신규 파트너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분들은요. 카톡에서 일자가 없어지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많이 구매해두시면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빨리 신규를 찾아서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ENFP, 그 다음에 INFP, ISFP 이런 분들 많이 사셔야 돼요. 왜요? 100%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100% 잃어버려요. 그리고 신규 파트너가 효율적인 티칭을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만 다른 없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나눠줘야 돼요. 그 나눠주는 순간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기가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꼭 2권 이상, 10권 이상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트 활용 가이드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중요해서 드릴게요. 이 노트 페이지 기억하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은요. 위에 페이지는요. 명단을 파악할 수 있어요. 스폰서님한테 보여주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칸은요. 내가 그분을 후속하면서 진행되는 것들을 기록해서 스폰서와 또 설명할 필요 없이 노트만 페이지만 봐도 카운셀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1차, 2차, 3차를 보시면 예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트름을 자주 하는 게 너무 심하면 3차 체크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만났을 때 체크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제품이 들어가면서 세 번째 만났을 때 체크하시면서 변화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품의 변화를 어떤 제품 빼라, 넣어라 이런 상담까지 가능해지죠. 이것이 5년, 10년 스폰서의 노하우, 제품의 구력을 내가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툴입니다. 후속 노트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트너 발굴 상담이 가능한데요. 특히 유산화는요. 소비자의 90%에서 파트너가 나옵니다.
아니, 파트너의 90%가 소비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노트를 내가 나만 보면 소비자로 남기지만 내가 이 노트를 스폰서에게 보여주는 순간 어디에 초대할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사업을 제안할지 카운셀링이 되면서 그 안에서 파트너가 발견돼요. 리더님들, 저 그냥 다이어트 하려던 소비자였는데 지금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었죠? 그분도, 김태희 스폰서님도 이런 후속 노트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유니스타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룹입니다. 다이어리와 노트를 쓰는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이어리를 함께 쓰면 그 명확한 복제 툴을 가진 문화가 있는 그룹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제 시스템이 있는 그룹으로 우리 다이어리 활용하시길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언제까지 화이팅을 할까요? 다이어리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화이팅 하면서 써야 되냐? 그것은 바로 다이어리를 발로 쓰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리더님들, 다이어리 잘 쓰실 거죠? 원래 이게 나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노래를 합시다. 다이어리 발로 쓰는 그날까지 약속해줘.